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논어차 한편에 세한연우치 송백지 후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추사는 세한도에 이 구절을 써서 제자이자 평생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준 이상적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세한도를 문인화의 절정이라고 합니다만 그림의 이면에는 당대의 사회상과 세력 다툼에 밀려 귀양간 소회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도 농밀하게 담겨있죠. 간단한 그림 하나로부터 얼마나 무한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오늘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 남자로서 5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55년의 현대사를 책으로 엮어보았는데요. 냉정한 역사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끝없이 번민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우리 세대가 껴안고 몸부림쳤던 현대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을 선택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또 흉측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은 역사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한도. 뭔가 좀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예술 쪽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뭐 예술 쪽하고도 연결이 되지만은 예. 뭐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 하나를 놓고 예. 그림에 담겨 있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추사 김정희의 어떤 정치적 삶 이거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앞서 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그림 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그게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의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뭐 요즘 사실은 그 세상에 의리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의리.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리에 그 빗대서 세안도라고 하는 책을 좀 찾아본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추사가 그 온갖 권력에 있다가 다 이제 허망한 세월이 왔을 때 그 의리를 지켜준 유일한 인물 이상적. 예, 그에게 보내는 일종의 이제 헌사가 되겠죠. 그림을 통한 헌사. 그 세안도.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예. 정말 겨울이 지난 뒤에 소나무하고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결국 이제 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겨울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이제 늦다라고 하는 거죠. 늦다. 그러니까 그 늦은 뒤에 늦게 이제 그 시들어간다. 한편으로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건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 또 의리,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지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키고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는 그러면서 또 이 편지 말미에는 노인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노인이. 그 말 참 가슴 아파요. 이제 그게 이제 꺾인 거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 노인 그걸 이제 비부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추사가 온갖 인생 역정 속에서 남은 결과 속에서 나타난 언어다. 그러면 그 그림은 도대체 뭐고 그 그림이 왜 나오게 됐는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작가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이 박철상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예. 저는 뭐 아주 여러 차례 만나본 인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방송에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 형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몇 명의 천재를 만나봤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한 5명 안쪽에 천재를 만나봤는데 철학을 공부한 동양 철학 주역을 공부한 이제 철산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최정준 박사 있고 그리고 그 여기서도 이제 소개가 됐었더군요 보니까 그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책을 쓴 명지대학교 한명기 교수. 아유, 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만날 때마다 감탄을.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아이, 뭐 천하에 그런 이빨이 없죠. 예. 적절한 표현하시죠. 이빨. 저는 뭐 그냥 이렇게 그 좀 허접한 이빨이고 그 형님은 좀 내공이 아주 센 이빨이고 좀 이빨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천재가 이 박철상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본인 표현에 의하면 4살 때 초서를 썼다라고 하더군요. 어이고. 예. 본인 집안이 이제 전라북도 완주인데 예, 그 아마 가문이 소론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한학자세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 공부를 가르쳤는데 위에 형이 이제 그 전북대 의대를 다녔는데 이 의대를 다녔던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았던 거죠. 그 당시 전북대 의대 갔으니까. 그런데 역사 공부할 생각은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학과를 가게 됐어요. 지금 아주 재미난 이야기지만 은행의 외환 딜러입니다. 예, 그래서 광주은행 부장인데 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제일 잘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은행원. 제가 예전에 한 학회에 그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유명한 그 한문학자들 예. 뭐 이름만 거론되면은 뭐 쟁쟁한 분들입니다. 여기 책에도 소개됐던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이 박철상 선생한테 갖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제가 그 정도전을 위한 변명 책 소개를 했는데 정도전 선생이 지었던 책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라진 것으로. 근데 그 책을 발견한 사람이 박철상 이분입니다. 일본에서. 예. 그래서 그 책을 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한적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문화재 감정 전문가고 뭐 하여튼 국립중앙박물관의 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조선 경국전인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화성박물관에서 그 주인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현재 국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진품명품 거기서 감정평가 금액 10억이 나왔죠.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예. 그 책이 나왔죠. 그 책을 발견한 사람이 이 박철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공부하면서 늘 느꼈던 것이 추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이 세안도 그림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일까? 또 추사의 글을 보면서 완벽한 학예일치의 인간, 학문과 예술을 하나로 합친 이 사람의 존재. 더군다나 이 추사는 그 대단한 실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금속문 뭐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고증학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사실은 그 추사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실사구시. 예. 실질적인 것을 섬기고 구한다. 시가 정의로움이거든요. 올바른 걸 구한다. 이 실사구시를 강조한 인물이 이제 추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추사를 연구하면서 추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냈는데 그중에 세안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추사의 인생 역정과 정치 역정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정치사 전공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수많은 이제 예술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추사가 변해가는 과정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변해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흥미로웠고 오늘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추사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1796년에 그러니까 정조 때 태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도 예산에 가면 추사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추사가 이제 중국에 갔다가 갖고 왔던 그 씨앗을 갖고 왔는데 백송이 거기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추사는 어린 시절부터 탄생설화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원래 이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탄생설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꿈도 뭐 좀 희한한 꿈 있고. 그렇죠. 저도 뭐 아버님이 상당히 좋은 꿈을 꾸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다들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용이 한 5마리 이렇게. 용이 5마리는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한 수천 톤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요. 나중에 그 뭐 꿈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이 추사는 24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10개월 만에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24개월 만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 이를 갖고 태어났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 뒤에 있는 산의 나무들이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추사가 태어나면서 그 추사의 기운으로 갓 태어난 아이의 기운으로 그 생가의 나무가 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죠. 저는 그 추사고택으로부터 5km 떨어진 그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덕산 이쪽에서 하신 건가요? 예. 예산 그 신암리 종경리 이제 신암 부대에 있었는데 예. 저희 부대에서 추사고택 백성까지가 딱 5km예요. 5km. 그러면 뭐 뛰어갔다 오면 딱 쫓았겠네요. 날마다 추사고택으로 구보를 다녔죠. 그러니까 그때 뭐 아침 뭐 왔다 갔다 하면 10km 구보 중 군대 생활에서 매일 뭐 10km 그러니까. 구보. 예. 그래서 지금도 몸매가 그렇게 좋으시군요. 저는 살짝 배도 나오고 했는데. 아이 참. 저는 전차부대 출신이어가지고 구보가 없었어요. 3보 이상 탑승이기 때문에. 아, 그런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이거. 예. 근데 이 추사가 말이죠. 예. 사실은 굉장히 건방진 인물이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싸가지가 없었다고 할까? 굉장히 또 까탈스러웠다. 까탈스러웠죠.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 그러니까 이제 추사의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예. 제주도로 유배 가기 전에 예. 저 해남에 대흥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흥사 갔는데 거기에 그 원교 이광사. 예. 그 유명한 이제 서예가죠. 원교 이광사가 이제 그 대흥보전 이걸 딱 써놨는데 탁 추사가 보고서 야, 저거 허접하니까 떼어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흥보전 글씨를 딱 써준 거죠. 이거 걸어라. 아. 그런데 유배, 그러니까 그만큼 싸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예의도 없고 오만한 거죠. 뭐.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주도 갔다 오면서 딱 보니까 원교 글씨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글씨니 내 거 내리고 다시 원교 거 걸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갖고 이제 온 거죠. 뭐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사실은 세안도를 만들게 된 배경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왜 그럼 그렇게 오만했느냐?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왕실 종친이거든요. 이 계보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면 그 영조의 둘째 사위가 김한신이라는 인물의 김한신. 예, 영조 사위죠. 화순옹주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한신이 39살에 갑자기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순옹주가 남편을 따라서 굶어서 자살을 해버려요. 대단하죠. 예, 화순옹주가 뭐 정말 그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그 김한신의 큰아들이 그 김한신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자식이 없었는데 그 김한신의 형이었던 이제 김한정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한정의 셋째 아들이었던 김희주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김한신 월성이의 양자로 들여놓은 거죠. 이제 그 아무래도 왕실 종친인데 저 제사 지낼 후계자가 없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희주는 얼떨결에 영조의 손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놈은 김희주는 어쨌든 아들을 이제 낳는데 큰 아들이 김노용인데 넷째 아들이 이제 김노경이고 이 넷째 아들 김노경의 아들이 이제 추사거든요. 김정인데 김노용이 자식이 없는 바람에 그 동생이었던 김노경의 아들 추사를 자기의 양자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인은 뭐 그냥 얼떨결에 바로 영조의 증손자가 돼버린 거죠. 직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조가 자기 사위한테 주었던 월성이 저택 그리고 그 많은 논밭 재산 이걸 다 추사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는 자기 친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고 월성이 김한신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김희주의 재산, 김노용의 재산 이걸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조선 당시에 제일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뭐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엄청난 돈. 아니 그러니 사람이 오만 안 하면 거꾸로 이상한 거죠. 건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기는 했지만 그 소위 말하는 경서 공부는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서 공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약간의 당근과 채찍을 좀 쓰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이제 추사는 어린 시절부터 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얼마나 글씨를 잘 썼느냐. 추사가 이제 7살 때 대문 앞에다 입춘대기를 쓴 거야. 그 아버지가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딱 그걸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796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4살 때 정조가 죽었는데 당시에 그 영의정 역임했던 최재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1899년에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살 때 최재공이 그 추사가 쓴 글씨를 보았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동기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남인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최재공이 그 추사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아버지 이제 김노영의 집을 지나가다가 입춘대기 쓴 걸 봤다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 들어가고 이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추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분명히 엄청난 대서예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글씨를 잘 쓰게 되면 인생이 풍파가 세진다. 그러니 글씨를 쓰게 하지 말고 오로지 문장 공부만 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어린 시절의 추사의 미래를 예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추사가 그렇게 글씨를 잘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추사는 당시에 그런 그 글씨와 관련돼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옛날 그 비석들에 나오는 멋진 글씨들, 탁본 속에 나온 글씨들, 또 그런 책 속에 나오는 글씨들, 이런 글씨들, 일종의 그게 금석학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제안을 하죠.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냐. 너 맨날 그렇게 중국 가고 싶지 하지 않았느냐. 네가 평생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옹방강이라고 하는 그 대서예가이자 학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 이거 가려면은 그 사람을 만나려면 중국에 가야 하는데 중국에 네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따라서 자제군관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자제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생원진사시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놀다가 되겠느냐. 아마 이제 이런 그 당근과 채찍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사가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원시험을 합격해서 드디어 이제 꿈에도 원하던 이제 옹방강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사의 인생을 바꾸게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옹방강이라는 인물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청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사가 이제 24살 때 이제 청에 가게 됐는데 그때 어쨌든 추사가 10년 정도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옹방강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꿈에서도 옹방강을 막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나중에 만나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꾼 그 사람이 똑같이 모습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재이면서 또 그 절실함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옹방강을 만났을 때 옹방강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집안의 서재를 보담제라고 지었다. 그게 바로 당신을 따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옹방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재 이름이 보소제예요. 보소제. 왜 보소제냐? 옹방강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소철. 되게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몹시 비난했던 인간이 주자예요. 왜냐하면 그 주자보다 소식은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그 소위 말하는 공자의 유학을 계승해서 좀 더 창조적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교도 인정하고 막 이랬던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주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지만 이 옹방강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런 주자를 또 허접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소식 선생, 그 소자, 소식 선생을 자기가 잘 기린다. 그래서 보소제라고 하는 걸 지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추사는 보담제라고 하는 그 서재를 만들었느냐? 바로 옹방강의 호가 담계였거든요. 담계. 그래서 그 담계 선생을 보배롭게 여겨서 바로 이제 그 보담제다. 이렇게 이제 지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을 열렬히 이제 사모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완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예. 이 옹방강과 당대 최고의 학자가 완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담제가 그 추사를 갖다 굉장히 어여쁘게 여겼고 계속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 이제 추사한테 소식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신들이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에 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뭘 물어보느냐? 지금 추사는 잘 있느냐? 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중국 사회 내에서는 예. 당시 78살에 그 옹방강이, 담계 옹방강이 24살에 자기 손자뻘밖에 안 되는 그 추사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추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지하고 자기가 책을 싹 베끼게 되면 그 늙은 나이에도 그 노년에도 책을 베끼게 되면 그 책을 베낀 걸 한 세트를 딱 만들어 갖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사신편에 보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멋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예.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으면서 혹은 친구와 같은 동학으로서의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엄청나게 추사를 지지해줬던 거죠. 그래서 옹방강과 쌍벽을 이루었던 그 완원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완당이라고 하는 호를 또 지어준 거예요. 완당. 거기서 나온 예,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완당 선생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완당은 그 완원이 지어준 것이고 본인은 이제 보담제 이런 호도 많이 썼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잠깐 이제 추사라고 하는 호를 좀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흔히 추사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추사는 개인적으로 호가 1000개가 넘어요. 예, 뭐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과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사는 노인이다 그래서 과로 뭐 이렇게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뭐 기분 날 때마다 뭐 이 호 저 막 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라고 하는 호를 제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원래 이름이 원춘이었거든요. 원춘. 근원 원자의 봄춘자. 그래서 근원원의 봄춘자. 이건 봄을 뜻하는 거죠. 근데 정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를정자는 그 속 내용이 봄을 뜻하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초명이었던 원춘 혹은 정희 이 모든 것이 다 봄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봄과 이제 대비되는 혹은 봄과 이제 함께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게 역시 가을 아니겠습니까? 가을이겠죠? 춘추가 되는 거죠. 춘과 추. 그래서 이걸 맞추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춘추는 뭐예요? 공자가 지은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춘이 있으면 추도 있어야 되고 하가 있으면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춘추 하동 이걸 이제 맞춰서 세상 자연의 섭리를 거꾸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가 대단한 거죠. 그 젊은 하나에서도 그렇게. 그럼요. 그래서 춘추를 맞춘 거. 사실 굉장히 광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이 대비를 두는데 춘추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사할 때 사자가 역사 사자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지은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래서 자기가 추사라고 하는 이제 호를 지으면서 그 당시 옹방강을 만나게 됐고 옹방강은 이제 그 추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추사가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옹방강과 계속 교류를 하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신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물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상적이라고 하는 인물, 즉 세안도를 준 선물로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됐죠. 이상적이 추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상적은 중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사가 처음에는 이 중인이었던 이상적을 좀 허접하게 봤어요. 처음에는요? 예,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추사도 엄청난 부자였고 이상적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관이기 때문에 역관은 부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밀수도 좀. 왜 그러냐면은 역관들이 그 중국 갔다 오면서 무역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역관들한테 출장비를 안 줬어요. 아예. 그래서 역관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8개 큰 포대를 주면서 여기에 맞춰서 물건을 갖고 가서 이걸 팔아서 너희들이 출장비 써라 이거죠. 그래서 역관들이 홍삼을 갖고 가고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서 중국 물건을 갖고 와서 또다시 조선에서 팔았기 때문에 부자였죠. 그런 과정에서 이상적이 엄청나게 계속 선물을 사다가 추사를 주게 됐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인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선물로부터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는데 인연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믿고 서로 의지하는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세한도까지 주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세한도의 세부 사항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달아도 뭐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대죠. 세상 인심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 조아리고 때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 그러려니 넘어가면 그만일까요? 그런 사람을 비웃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권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흔히 잊힌 사람 혹은 버려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렇고 동료 또한 마찬가지고 사랑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나무, 잣나무처럼 사철 푸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애라도 써야 진실한 사람 아닐까요? 변할 때는 변하더라도 노력한다면 주변 지인들도 그걸 알아보지 않을까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애쓰다가 결국 변절하면 그거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디게 됩니다. 인내심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이렇지 뭐 이러면서 포기할 건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